여러분, 7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의 특별한 감수성, 뇌의 발달, 그리고 감정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옛날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0년대생들이 겪은 독특한 시대적 경험이 그들의 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가진 뇌가 왜 지금 세대보다 단단하고 깊은지에 대해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풀어봅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했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의 강인함의 비밀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명화된 야생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하여. 철수야, 밥 먹어라. 꼴목 어귀에서 날아오던 그 한마디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알람이었다. 시계도 타이머도 알림음도 필요 없던 시절, 엄마의 목소리는 저녁의 종소리였고, 그 소리가 들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흑투성이 무릎을 내려다보며 아, 하루가 끝났구나 하고 일어났다. 아쉬움이 먼저였다. 조금만 더 놀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달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다시 그 꼴목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엔 심심함이 있었다. 지금 아이들이 말하는 심심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심심함. 손에 쥔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누군가가 재미를 제공해 주지도 않는 텅 빈 오후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느낌. 그 심심함은 처음엔 적막이었고 곧 질문이 되었으며 마침내 발명으로 변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다. 놀이터가 없으면 땅바닥에 선을 긋고 거기서 세계 최고의 게임을 시작했다. 장난감이 없으면 고장난 물건에서 부품을 떼어 전혀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규칙은 우리가 정했고 심판도 우리가 했으며 분쟁이 생기면 싸웠다가 해칠 무렵엔 다시 친구가 되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아야 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책임졌다. 그 시절의 아이들은 어른의 보호 속에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른의 신뢰 속에 있었다.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오는지 상세한 보고는 필요 없었다. 부모들은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길을 찾을 줄 알고 배가 고프면 집으로 돌아올 줄 안다는 것을. 우리는 길을 잃어보며 길을 찾는 법을 배웠다. 지도 없이 동네를 외웠고 표지판 없이 방향을 감각으로 익혔다. 낯선 어른에게 말을 걸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생각보다 무섭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쳤다. 정말 많이. 무릎은 늘 까져 있었고 팔꿈치에는 딱지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데이고 울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병원보다 먼저 우리 몸에 남았다. 그 흉터들은 말한다. 이만큼은 괜찮다.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 여기까지는 도전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얼어붙지 않는다. 패닉 대신 계산이 먼저 온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몸이 먼저 안다. 기다림도 배웠다. 기다림이 무엇인지 요즘 세대는 잘 모른다.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서 숨을 죽이고 DJ의 멘트가 끝나길 기다리고 혹시라도 멘트 위에 노래가 깔릴까? 손에 땀을 쥔 채 녹음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던 시간. 그건 고통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기다림이 있었기에 도착은 더 찬란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키울 줄 안다.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준비 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종종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앞에서 작아진다. 키오스크 앞에서 멈칫하고 새로운 앱 앞에서 머뭇거린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늙음이 아니라 깊어짐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사람이고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며 작은 위험을 넘어 큰 위기를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AI가 대신 생각해주고 알고리즘이 대신 선택해주는 시대일수록 당신의 경험은 더욱 희귀해진다. 맨몸으로 부딪혀 얻은 감각, 사람 사이에서 길러진 판단력,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아는 인내심.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술로 대체할 수 없으며 어떤 업데이트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70년대생의 감수성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환경이 만들어낸 감각의 구조에 가깝다. 그들은 감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느껴야 했던 세대다. 말보다 침묵이 많던 집, 감정을 길게 풀어내기보다 눈빛과 기척으로 서로를 읽어야 했던 공간. 부모는 바빴고 세상은 거칠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지금 기분이 어때? 속상했구나 라고 감정을 언어로 정리해주는 어른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70년대의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울 수는 있었지만 늘 누군가가 달래주지는 않았다. 서운함은 있었지만 항상 공감받지는 못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들은 자기 감정을 안으로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 과정에서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살던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느렸기 때문이다. 느린 세상에서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한 번 웃으면 오래 웃고 한 번 슬프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있다. 노을은 그냥 배경이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비 오는 날은 집에만 있는 이유가 되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이 그날의 기분을 통째로 결정해 주기도 했다. 감정은 속도가 느릴수록 층층이 쌓인다. 70년대생은 감정을 소비하지 않고 숙성시킨 세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결핍 속에서 감정을 키웠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대, 물건도 정보도 선택지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결핍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더 크게 만들었다. 선물 하나의 무게가 컸고 말 한마디의 온도가 진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만남은 더 소중했고 헤어짐은 더 아팠다. 요즘처럼 쉽게 연결되고 쉽게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한 사람과의 인연은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래서 70년대생은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한 번 열면 깊다. 그들의 감수성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울분을 바로 토해내지도 않고 기쁨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기억한다. 오래 붙잡고 간직한다. 그래서 사소한 장면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길가에 핀 꽃 하나, 문득 스쳐간 냄새 하나, 라디오에서 다시 들려온 오래된 멜로디 하나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다. 그건 약함이 아니다. 많이 살아낸 사람만이 가지는 반응이다. 또한 70년대생은 감정을 보여주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래서 그들의 감성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매우 섬세하다. 남들 앞에서는 무덤덤해도 혼자 있을 때 감정은 더 깊이 흐른다.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은 음악으로, 기억으로, 회상으로 조용히 스며든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딘다. 외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있는 법을 아는 세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년대생은 상실을 많이 겪은 세대다. 사라진 골목, 없어진 동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풍경, 빠른 성장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시대를 건너왔다. 그래서 더 감성적이다.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의 순간을 마음 깊이 느낀다. 70년대생의 감수성은 유행이 아니다. 성향도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통과하며 축적된 감정의 지층이다. 말수가 적어도 마음은 넓고 표현은 서툴러도 느낌은 깊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노래 가사에 오래 머물고 옛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추며 아무 이유 없이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 그건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다. 70년대생은 감성이 많은 세대가 아니라 감정을 가볍게 쓰지 않는 세대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조용하지만 깊고 쉽게 마르지 않는다. 왜 그들의 뇌는 더 단단하게 작동하는가? 70년대생의 뇌가 더 좋다는 말은 IQ가 높다거나 처리가 빠르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의 뇌는 균형이 잘 잡힌 뇌다.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뇌는 특정 영역만 과도하게 발달한 뇌가 아니라 여러 영역이 서로 조율하며 협력하는 뇌다. 그리고 70년대생은 그 드문 조건을
우연히 모두 충족한 세대다. 첫 번째 이유는 자극의 밀도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자극이 적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극만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다. 눈은 자연을 봤고, 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고, 몸은 실제 공간을 이동했다. 뇌는 원래 이 세 가지 입력, 시각, 청각, 신체 감각이 함께 작동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발달한다. 70년대 아이들은 보고, 듣고, 움직이면서 한 번에 하나의 세계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서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논리와 감정, 직관과 분석,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움직인다. 두 번째 이유는 주의력의 구조다. 70년대생은 주의력이 훈련된 세대다. 억지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뇌는 하나의 대상에 오래 머무는 법을 배웠다. 이때 발달한 것이 바로 지속 주의력과 깊은 사고 회로다. 요즘처럼 주의가 3초마다 끊기지 않았기에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 단계 더 내려갔고,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 풀렸다. 이것이 바로 70년대생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다. 뇌가 깊이를 견디는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양손과 몸을 쓴 경험이다. 그들은 손으로 만들고 몸으로 해결했다. 연필을 쥐고 오래 글을 썼고, 가위를 들고 오렸고, 나사를 돌렸고, 공을 던지고 받았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뇌의 중요한 발달 조건이다. 손과 몸을 쓰는 경험은 뇌의 좌우 반구를 연결하는 신경회로를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70년대생은 생각만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행동하면서도 생각을 잃지 않는다. 이들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은 세대다. 네 번째 이유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 정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매뉴얼도 없었다. 검색창도 없었다. 문제가 생기면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에게 묻고, 실패해보고 다시 시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정답을 찾는 뇌가 아니라 과정을 설계하는 뇌로 발달했다. 그래서 70년대생은 새로운 상황에서 빠르게 답을 내리기보다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 이건 느린 게 아니야. 정확한 방식이다. 그들의 뇌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한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감정과 사고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0년대생의 뇌는 차갑게 계산만 하지 않고 감정에만 휘둘리지도 않는다. 기쁨, 불안, 분노, 설렘 같은 감정들이 사고 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은 종종 감처럼 보이지만 실은 경험이 축적된 고도의 통합적 판단이다. 이것은 AI가 흉내내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뇌는 회복력을 학습했다. 실패해도 다시 해봤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났다. 뇌는 위기를 겪을 때 더 단단해진다. 70년대생은 작은 실패를 많이 겪으며 뇌의 복원 회로를 충분히 발달시켰다. 그래서 지금도 무너질 듯한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70년대생의 뇌가 더 좋은 이유는 뛰어나서가 아니라 잘 길러졌기 때문이다. 빠르지 않아도 깊고, 화려하지 않아도 안정적이며, 과시하지 않아도 실제로 작동한다. 그들의 뇌는 문명과 야생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으로 형성된 흔치 않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의외로 강하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한번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뇌를 써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1970년대라는 가장 거칠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간적이던 시간을 끝까지 통과해 온 사람이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앞선 시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시절을 견뎌낸 당신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졌나요? 70년대의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의 감수성,
그리고 그들이 가진 뇌의 특별한 능력이 얼마나 독특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살아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의 여러분 역시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과거가 주는 가치는 단지 추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강인함과 지혜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댓글로 그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강하고 깊은 감성을 지닌 사람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